상속에 관한 판례는 요즘 최근 이제 3, 4년 동안에는 별로 출제가 안 됐죠. 과거에는 한 5, 6년간 연대고 출제된 판례인데 말을 바꿔가면서 따로 외압이 아무 필요 없고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런 경우에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바뀌려면은 이 자주점유로 바뀔 만한 새로운 권원 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묻고자 하는 판례는 지금 이건데, 두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돈 말할 것도 없어요. 임차인의 점유는 타주점유겠죠. 근데 문제는 요 임차인이 사망을 했다. 그리고 임차인의 사망은 임대차 종료 사유가 아니니까 상속인에게 임차권이 승계가 돼요. 그럼 이 상속인의 점유는 뭐냐? 돈 말할 것도 없어요. 피상속인의 점유가 타주니까 여기 상속인, 이자와 점유도 당연히 타주점유가 되겠죠.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점유 종류가 있는 모습 태양 그대로 승계가 되니까 타주가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내면은 누구나 맞춘다 말. 따라서 1.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타주점유를 자주점유로 전환시켜주는 새로운 권원이 아니다. 여기 핵심 요지고, 상속에 의해서는 타주가 자주로 안 바뀐다, 그대로 승계되니까.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서 자기만의 고유한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똑같은 이야기고, 피상속인은 타주인데 이걸 떠나서 나는 자주다,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서 자기만의 고유한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상속인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이 되려면 상속만 가지고는 자주점유 전환이 안 되니까 별도 새로운 권원이 있을 것. 소유자 임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를 한다든가 이런 새로운 권원이 있어야지 상속인의 점유는 비로소 자주점유로 전환이 된다, 이런 이야기요. 이렇게 말을 바꾸면서 물어보기 때문에 별표칙 외화도 아무 필요 없다. 그 다음 우측에 그 소송을 긁었다는 여부는 요 판례 두 개를 정확히 깨우쳐 두라는 거예요. 지금 1번 판례는 내용이 이런 것이고, 1번 판례는 이 을이 토지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인데 왼쪽 갑이 등기를 가지고 있고, 얘가 점유자가 요 갑을 상대로 해서 내가 당신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했다, 그러니 등기 넘겨달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이렇게 제기를 했어요. 이렇게 등기 넘겨달라고. 근데 이 소송에서 점유자의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요게 1번 사례고, 2번은 비스무리한 것처럼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 우측의 을이 또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인데 얘가 이번에는 등기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갑이 등기 명인 동시에 점유자 을을 상대로 내가 소유자다, 근데 왜 내 땅에 대해서 당신이 등기 가지고 있는가, 소유권을 주장해서 등기 말소시켜달라고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이렇게 제기했어요. 이 소송에서 점유자의 또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위에나 밑에나 우측의 점유자와 패소 판결이 확정되는 건 똑같은데, 위의 경우는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되더라도 여전히 이 점유자와 점유는 자주점유가 되겠지만, 밑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과 동시에 점유자와 점유는 타주점유로 바뀐다, 전환이 된다, 이 판례. 그러면 비스무리한데 왜 판례는 이런 차이를 두는 거야? 아까 앞에서 이게 시험에 쏟아나온다 내가 가르쳐줬어요. 197조 1항과 관련해서 권원의 성질상 점유자와 점유가 어떤 게 불문했던 자주점유 주장이 된다. 따라서 매매 같은 자주점유 권원을 주장했지만 이게 인정이 안 되더라도 여전히 197조 1항에서 자주점유 주장이 된다, 이 판례 가르쳤는데 그 판례가 이 경우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 권원을 주장했지만 이게 인정이 안 됐다는 것, 패소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조 1항에서 이자와 점유는 여전히 자주점유 주장, 특히 위의 사례의 경우는 밑에 사례하고 달리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얘가 무슨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 이자의 법적 지위에는 변동이 없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 권원을 주장했지만 인정이 안 되더라도 197조 1항에서 여전히 자주점유 추정이 되니까 이자의 점유는 패소 판결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주점유로 추정. 그러나 밑에의 경우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패소 판결 확정이 되면 얘는 의무를 하나 부담을 하게 돼요.
말소 등기를 말소시켜줘. 폐소판결 확정했죠. 등기 없애라고 말이야. 말소 등기 의무를 얘가 부담을 해야 된다 말. 이 말소 등기 의무라고는 중단 의무가 확정이 된 거야. 그러면 얘가 이제 말소시킬 의무를 직접 부담하기 때문에 이 순간부터는 얘가 IQ가 25가 아닌 한 더 이상 이자 소유권을 배척하고 자기가 소유자 같은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을 거란 말이야. 말소 등기 의무 부담이니까 소유권이 얘한테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냐 그 이야기야. 따라서 이 순간부터는 가벽의 소유권을 전제하고서 점유한다고 봐야 되니까 말소 등기 의무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 순간부터는 타주 점유로 바뀌게 돼. 그런데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다고. 이게 지금 소유권이 본권이기 때문에 이 본권에 관한 소송이 붙은 거예요. 그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 확정이 됐어요. 점유자에게. 그래서 패소 판결 확정된 순간부터 타주 점유로 바뀌지만 그 밑에 선의 악의 점유가 나와 있죠. 됐나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197조 그 오탄데 198조 2항으로 되는 고쳐야죠. 197조인데 이게 또 시험에서 엄청 중요해.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당하면 소재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찾았나요? 이게 197조 2항이에요. 198조가 아니고 요걸 이 판례에다 접목시켜서 같이 물어본다는 거야. 지금 소유권이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점유자와 패소 판결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197조 2항에 의해서 얘는 소재기 시부터는 무슨 점유로 바뀌느냐? 악의 점유자로. 요걸 물어보면 맞힌 사람 거의 없으니까 분간차를 하고 말이야. 패소 판결 확정 시부터는 타주 점유로 바뀌게 되고 패소 판결 확정 시가 아니에요. 이유가 다 있으니까 소재기 시부터는 뭐로 바뀌게 되느냐? 악의 점유자로. 요걸 구별해서 정리를 반드시 하시라는 거야. 그 다음 나머지 집에서 쭉쭉 있고 대신 제일 밑에 무과실의 추정 여부가 있죠. 거꾸로 기억하세요. 점유자와 점유와 관련해서는 우리 민법에서는 다 추정을 해버려. 소유사가 있는 걸로 추정하고 선의 점유한 걸로 추정이 되고 평온 공연 점유가 추정이 되고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점유 계속 추정이 싸그리 추정이 되는데 우리 민법상 추정되지 않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제일 밑에 가르친 3번이야.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안 된다고 말. 거꾸로 기억하라고 말이야. 단답시로 하도 물어보니까. 따라서 점유자가 입증할 것은 재판장 나는 과실 없이 점유했습니다. 무과실 점유만큼은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나머지는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 없고 나머지 거는 다 추정이 되고 민법상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된다. 그리고 거꾸로 기억하라고 말이야. 집에 가서 읽어보면 그 말 알아듣겠다. 지금 책을 전혀 안 읽고 다니니까 지금 긴가민가하고 안 좋고 집에서 책도 좀 읽고 다니시라고. 그 뒤에 쓰여있는 거 집에서 읽어보라고 말이야. 점유 취득과 소멸도 시험에 안 나오는 딱 한 개가 시험에 나와요. 우측에 눈 돌리세요. 점유 승계 효과 199조 있죠? 요 조문이 최근에 3년 동안에 지금 2번이나 나왔는데 나오는 이유는 취득쇼 때문에 199조가 아주 중요해요. 뒤에서 배울 취득쇼에서 이걸 써먹여야 돼. 이 조문을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데 조문이 뭔 내용인지 모르는 사람은 밑에 보면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예컨대 갑이 얘가 들어졌죠? 그 예를 말하니까 집에서 읽어보시면 되고 그건 여러분 몫이요. 나는 뭐가 나온지 가르쳐 줬으니까 여러분 이해 못할 건 내가 가르쳐 주지만 읽어보면 이해할 건 여러분이 하라고 말이야. 그 다음 나머지는 시험하고 상관없고 뒤에 넘기세요. 점유권의 효력에서 2번에 보면 200조 권리적법 추정이 있죠. 찾았나요? 여기서부터 시험 문제 쏟아져 나온다는 거야. 먼저 200조는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책에 쓰여있는 거 이하배 문제 못 풀고 이게 민법의 기초예요.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등기 추정력을 가르쳐 줬어요. 등기 추정력에서 요 200조를 같이 결부시켜 물어본다는 거야. 지금 부동산의 경우 이것만 껴주면 돼요. 공시방법의 등기예요. 따라서 등기에 추정력이 생긴다는 거. 아까 첫 번째 배운 게 이거고. 그 대신 동산의 경우는 공시방법이 점유예요. 따라서 점유자가 권리자로 추정이 되니까 점유에 추정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동산이죠. 제가 이 보필이나 소유자로 추정된 이유가 뭐일까요? 제가 뭐하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예요. 따라서 동산은 공시방법의 점유니까 점유자가 권리자로 추정이 된다. 점유의 추정력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 이게 민법의 기본이야. 한글로 말하면 기억. 이때 이제 이 점유자가 권리자로 추정이 된다. 점유의 추정력이 생긴다. 이게 거기 나오는 200조라고 말이야. 외우기도 쉬운데 점유자가 점유물에서 상수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한다. 여기 200조인데 그 조문이 곧 줄이면 점유자가 권리자로 추정이 된다. 더 줄이면 점유의 추정력이 생긴다. 요 조문이라고 말이야. 그러면 이걸 이제 요것만 갖고 놀 줄 알면 돼요. 지금 여기가 토지다 그 말이에요. 이 왼쪽에 갑은 토지를 점유는 하고 있는데 얘는 등기는 없어요. 거꾸로 이 을은 등기는 가지고 있으나 점유는 못하고 있어요. 이 토지에서 갑은 점유자, 을은 등기 명인, 두 놈이 서로 소유자라고 쌈박질을 벌일 때 누가 소유자로 권리자로 추정이 됩니까? 요걸 묻는 거라고 말이에요. 부동산이죠. 공시 방법은 점유요, 등기요, 등기. 따라 누가 권리자 추정이 된다? 등기 명인, 을이 그 이야기야. 이렇게 내면 누구나 맞춰. 근데 또 말을 바꿔. 아주 세련되고 품격 있게. 따라서 잘 들어야 돼요.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생기니까 20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면 또 빵점짜리 우수수 나와. 똑같은 이야기인데. 못 알아들으니까. 여기에 200조가 적용이 되면 200조는 무슨 규정이라고요? 점유자가 권리자로 추정이 된다. 이 규정이에요. 점유 추정이 생긴다. 이 규정이라고. 여기에 지금 200조가 적용이 되면 점유자는 갑이잖아. 갑이 소유자로 추정이 된다고. 근데 이게 부동산이잖아. 공시법은 점유거나 등기잖아. 따라서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의 추정력이 생기니까 200조가 적용이 안 된다. 그 이야기. 이렇게 말을 바꿔 딴 테로 하란 말이야. 우리 책은 이렇게 설명이 안 됐고 새끼야지 이게 민법을 제대로 한 놈인지. 제일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점유 추정력은 동사로만 정되고 부동산이 정되지 않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요 말이 요 말이야. 근데 이 말 갖고는 문제 못 푸셔.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문제 푼다고. 그 점유 추정력 200조는 동사로만 정되고 부동산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예우권 아니냐고. 여기 예우권 문제 못 푸신다고. 요 말이 이렇게. 이 말을 이해하시라고.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다음 나머지는 시험에 안 나와. 점유자 회복자 관계. 우측에 쓰였다. 요거는 시험에 쏟아나와. 참고적으로 요즘 점유권 부분에서는 방금 전에 가르쳐준 자주 타주 점유하고 지금 배우고자 하는 점유자 회복자 관계하고 또 한번 넘겨보세요. 점유권도 물권이니까 침해당하면 물권 청구 인정이 된다. 그게 점유보 청구권인데 227페이지 점유보 청구권하고 요 세 군데서 집중 시험에 나와요. 요즘 시험은 자주 타주점과 점유자 회복자 관계 점유보 청구권 부분에서 먼저 점유자 회복자 관계는 사례문제 나오니까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배우고자 하는 것이 점유자 회복자 관계인데 원래 갑이 건물 소유자스럽게. 근데 이 갑이라는 아가 A라는 사람에게 건물 관리를 위임을 했어요. 건물 좀 관리해라. 그런데 빌어먹을 놈이 을에게 내 건물이라고 속이고 갑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각을 한 거예요. 해서 이제 이 매수인이 이 건물을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얘는 등기 할아버지까지 설세 이전받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 못하겠죠. 공시론치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얘는 소유자가 아닌데 팔아먹었기 때문에 따라서 을은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소유 건물을 점유를 하고 있고 따라서 나중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갑은 소유권, 본권을 주장해서 내 건물에다 반환하라.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반환 조건을 행사를 하게 돼요. 그럼 얘는 반환해줄 의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얘는 건물을 반환을 받게 돼요. 해서 현재 이 건물을 소유자가 아니면서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우측 을 같은 애를 점유자. 그 다음에 왼쪽 갑은 소유권, 본권에 기인한 물권적 반환 조건 행사하면 건물을 되돌려 받는다. 따라서 건물에 대한 점유를 회복한다. 되돌려 받으니까. 그래서 되돌려 받는 자를 회복자. 이 사례는 얘가 본권에 기인한 물권 조건 행사하면 반환해줄 의무가 있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 분명히 이 사례의 경우는 점유자는 회복자 갑에게 건물을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건물만 반환해 준다 그래서 양자 이해관계가 법률관계가 깨끗이 끝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말이에요. 반환해 주기는 당연한 건데 문제는 부차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 경우에 파생이 된다는 거. 첫째, 이 점유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가 제3자 평에게 임대를 해주었다 해서 차임을 받았다. 이런 거를 과실. 그러면
얘가 이 건물을 이용해서 차임 과실을 취득했을 때 건물은 당연히 반환해준다. 이 건물이 원물이겠죠. 그럼 이 차임, 이 건물을 이용해서 취득한 차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과실은 원리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건물 소자는 갑이기 때문에 얘는 나무 건물을 이용해서 과실 취득한 거. 다시 이야기해요. 기초 입문 과정에서 물건, 부동산, 동산, 주물종으로 원물 과실 강의 놓은 거 1시간짜리 동영상 올라가 있으니까 기초 입문 과정 공부한 사람은 하라고 내가 신신당부했네요. 총칙 공부에서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뒤집어서 제한능력 요거 이해 못하면 총칙 공부가 안 됐죠. 감나기 힘든 고통을 받았듯이 물건법에서는 물건의 종류 모르면 감나기 힘든 고통받아요. 과실한 말 직업도록 나와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프린트면서 나눠줬고 강의도 해줬으니까. 이 과실은 나무 건물 이용해서 취득했기 때문에 원물, 건물 판할 때 원리용칙조는 이 차임도 내 것이 아니라 얘 거니까 같이 판단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게 상식인데 여기서 문제가 있다. 과실 취득했을 때 점유자가 선의일 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의 점유자다 이 말은 자기에게 본권, 여기서는 매매했으니까 소유권을 말하겠죠. 소유권,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 소유권이 있다라고 오신에서 점유하는 자를 선의 점유자가 그러는데 이런 애들은 건물을 빌릴 때도 내 건물 빌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취득한 차임 과실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취득한 차임 과실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소비 낭비를 쉽게 한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 게 아니더라는 거. 건물이 얘 거니까. 따라서 취득한 과실도 같이 반환해줘라 하게 되면 내 거라고 오신해서 소비해버린 선의 점유자가 너무 과거니까 선의 점유자는 좀 보호를 해주자. 그래서 선의 점유자에게는 과실 취득권을 인정해줘요. 따라서 결론, 이런 애들은 취득한 과실 차임은 반환해줄 필요 없고 나무 건물 이용 취득했지만 원물, 건물만 반환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고, 악의 점유자는 제가 방금 한 거하고 반대로 사고하시면 됩니다. 과실 취득권 인정이 안 되니까 취득한 차임도 같이 반환한다. 이런 이야기고, 두 번째,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 이 점유자가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가 자기 고의과실로 이 건물을 멸실, 훼손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 말. 점유물로 멸실, 훼손. 그러면 이 건물은 내 게 아니라 가부 건물이기 때문에 나무 건물을 자기 고의과실로 멸시했으니까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겠죠. 그래서 불법행위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때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로는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이 발생된 전 손해를 배상하라. 이게 기본 원칙이요. 그런데 멸실, 훼손 시의 책임과 관련해서도 점유자가 선의인 경우에 문제가 좀 있다. 또 똑같이 자기에게 소유권, 본권이 있다라고 오신에서 점유하니까 내 거라고 오신에서 점유하니까 내 거니까 조금 소홀하게 관리를 해요. 그래서 멸실은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게 아니더라니까. 그러니 당신도 똑같이 발생된 전손해 배상을 하게 되면 내 거라고 오신에서 조금 소홀하게 관련 선의 점유가 너무 과거니까 선의 점유자는 이 경우도 좀 보호를 해주자고 말해서 선의 점유자는 발생된 전손해가 아니라 우리가 총칙 무효치에서 배웠던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지라 보호를 해주고, 거꾸로 악의 점유자는 보호 필요성이 없으니까 원칙 그대로 발생된 전손해를 배상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함정이 하나 있어요. 선의나 동시에 타주 점유자가 있어요. 이런 타주 점유자는 악의 점유자나 마찬가지로 발생된 전손해 배상하는 건데 칠판에서 하는 지금 매매라고 예를 들어놨어요. 그럼 매수로서 점유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주 점유해요. 동시에 얘 매수인이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라고 오신했으면 얘는 동시에 선의 점유자. 따라서 이 매수인 같으면 선의 동시에 자주 점유자인데 이걸 임대차로 바꿔보라고 말이요. 얘가 임차인으로서 점유를 했다. 그럼 임차인의 점유는 돈 말할 것 없어요. 타주 점유예요. 그래서 동시에 자기에게 임차권이 있다라고 오신했다. 임대차 계약 예를 들어서 무효 취소가 됐는데 임차권이 있다라고 오신했다. 그러면 선의 점유예요. 따라서 이런 임차인처럼 선의나 타주 점유자도 있다 그 말. 그럼 이런 애들은 보세요. 타인에게 얘한테 소유권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서 점유한 애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 물건이 아니라 내 건물이 아니라 나무 건물이라는 것을 전제하고서 점유를 하니까 내게 아니니까 훨씬 더 주임을 기울여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악의 점유자나 차등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무 건물로 점유한 애니까. 따라서 이런 애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발생된 전손해 배상한다. 이게 함정이고,
세 번째, 이런 문제도 생긴다는 거. 이 경우에 얘가 점유를 하다 보니까 이 건물을 수리할 필요가 생겼다 해서 내 돈 들여서 수리를 했다. 이 수리비처럼 건물의 현상 가치를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흔히 필요비에 그래요. 또는 얘가 아예 등기까지 이전받았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옛날에 많이 해줬어요. 세무서에서는 누가 진실한 권리자나 안 따지고 등기 명인을 권리자로 믿고 세금을 부과해요. 따라서 이 등기 명인 을이 소유자는 아니지만 등기 가지고 있다면 공조, 공가, 세금도 물었다. 이런 게 대표적으로 필요비, 수리비나 세금 같은 것이.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유익비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거해서 지출한 비용이니까 이게 지금 통로가 좀 없다 보니까 이거 출입이 불편하다 해서 돈 들여 통로 개설했다. 결과 건물의 객관적으로 증대됐다. 이런 통로 개설 비용, 이런 걸 이제 유익비 그러는데, 이런 비용을 지출한 경우는 나무 건물에 대해서 얘가 내 돈 들여서 이런 비용을 지출했으니까 건물 판단할 때, 야, 내가 네 건물 이런 비용 지출했다. 비용 상환해 달라.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세 번째로 대두가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위에 두 가지 문제는 점유자가 선이냐 악이냐를 구별해서 법적으로 달리 취급하고 있는데, 비용 상환 청구 가장 핵심은 점유자의 선의 악의를 구별하지 않고 악의 점유자도 하도 물어봐요. 악의 점유자도 똑같이 비용 상환 청구한다는 거. 왜 그래? 상식적인 이야기야. 여기서 악의는 나쁜 놈이다 그런 얘기 아니고 소유권이 얘한테 있다는 것을 알고서 점유하는 자를 악의 점유자 그래요. 그러면 소유권이 얘한테 알고서 점유했다 하더라도 이게 수리를 유하니까 뭐 태풍이면 날라가 붙다. 그건 놔두면 이거 다 없어져요. 그래서 수리비를 내가 지출했다. 그럼 이 비용은 당연히 상환받아야 돼요. 이걸 만약에 악의라 그래서 얘한테 소유권 있다는 걸 알면서 지출했다고 해서 상환 청구 못하면 얘가 부당하게 이득 취하는 거야. 나무 돈으로 수리했으니까. 그건 또 돌려주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비용 상환 청구하고 방금 가르쳐준 것처럼 필요비냐 유익비냐를 구별해서 상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는 여기 핵심 포인트. 이런 걸 따지고자 하는 것이 점유자와 회복자와 관계라고 말이야. 이런 경우는 원래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불법행위 원리에 따라서 양자와 관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리 하다 보니까 선의 점유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가 있더라. 그래서 선의 점유자는 좀 보호를 해주자 해서 민법 201조 과실취득 202조 책임 203조 비용상환 청구대 민법 201조부터 203조까지 선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칙을 따로 두고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하도 시험에서 물어보고 앞에 의 있고 뒤에 2번에 과실취득부터 먼저 선의 점유자 과실취득권이 있는데 선의 점유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하는 자에게 선의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 과실이 내 거라고 생각해서 소비했으니까 그걸 보여주자. 그래서 선의 점유자 과실취득권이 인정이 되니까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할 것 개념에서 정리했다고 하고 나머지 무시하고 밑에 효과가 핵심인데 동그라미 기억 과실에는 천연과실, 법정과실 있죠. 천연과실, 법정과실 모두 취득한다는 것. 그 다음에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한다. 이게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한데요. 다시 하게요. 간절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올해 1일차 동적 붙고 싶거나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마시고 과실, 원물 과실 그 프린트를 꼭 읽고 이해 못하면 동영상을 보시라는 거. 거기 보면은 마지막 페이지에 사용이익이 뭐인지 요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프린트 뭐래? 그 사용이익이 시험에서 엄청 중요하다는 거. 지금 요걸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1. 갑이 토지를 을에게 빌려줬다. 임대 또는 지상권을 설정해줬다. 그럼 임대차 경우는 사용 대가를 차임이라고 부르고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는 사용 대가를 얘들이 빌려 썼으니까 사용 대가 줘야죠. 이런 걸 치료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이제 법정과실 그러죠. 물건을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에 따라서 차임이나 이런 치료 같은 걸 법정과실. 그런데 이런 차임이나 치료는 사용 대가를 지불해야 될 계약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이거는 임대차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죠. 이럴 때는 사용 대가를 임대차는 차임, 지상권은 치료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얘가 가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를 했다. 사용 대가를 지불해야 될 계약 관계가 없다면 무단으로 가부 토지 점유했다. 그러면 이 경우도 나무 토지를 얘가 사용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사용 대가를 똑같이 지불해야죠. 이때 사용 대가는 차임이나 지로라고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계약 관계 없으니까. 이럴 때 차임 지로란 말 대신에 무슨 용어를 쓰는 거예요? 사용 이익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사용 대가를 지불하다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그럼 이 사용 이익은 사실상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과실하고 똑같은 거죠. 이 사용 이익도 과실에 준하여 취급한다. 여기가 그렇게 시험에서 중요하다는 거. 따라서 여기 칠판의 사례 보세요. 지금 칠판의 사례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시라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덜 고생하고 핵심만 쪽쪽 뽑아서 빨리 덜 고생하고 실력 향상시켜 빨리 학교 가셔. 쓸데없는 짓 백날 해봐야 생똥만 사시는 거예요. 프린터 읽어야 돼요. 이 경우에 얘는 가부 건물을 1년 동안 사용을 했어요. 소유권을 얘한테 쓰니까. 그럼 원래대로 하면 1년 동안 건물 사용 대가 돈으로 환산해서 얘한테 반환해야 돼요. 환산해 보니까 6,800만 원이야. 6,800만 원. 그런데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 인정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과실 속에는 뭣도 포함이 돼요? 사용 이익이. 그럼 얘가 선의 점유자인 경우는 6,800만 원 반환해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야기예요. 돈 6,800만 원이 왔다 갔다 해. 사용 이익도 뭐에 준하여 취급한다? 과실에. 그래서 그게 시험 문제 쏟아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외압이 안 필요 없어. 차임 과실 차임 치료하면 어떨 때 사용하고 사용 이익이란 말은 민법에서 어떨 때 사용하는가? 왜 사용 이익도 과실에 준하여 취급하는가? 요걸 백그라운드로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게 자동으로 해결이 돼. 그만 알겠나요? 그거는 프린트물 보셔야 된다고. 기초 입문 과정에서 강의했던 거. 프린트물만 봐도 이해할 수도 써놨어요. 제가 문장력이 뛰어나. 안 받았어요? 가시다가 상담소에 가서 기초 입문 과정 할 때 나눠준 그 프린트물 달라고 하면 주실 거예요. 프린트물 봐서 이해가 안 되면은 그 동영상이 1시간짜리밖에 안 되고 그 물건 불려놓은 그것만 보시면 돼. 그러면 5점을 일단 묶고 들어가신다고. 거기 보면 이런 게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 그다음 우측에 보면은 동그라미 니은 자루에 한 줄이 또 그렇게 중요해. 이게 시험에서 엄청 물어보고 과실 취득하는 범위 내에서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이 그 판례입장인데요. 왜 중요하냐 보세요. 우리가 3주 전부터 총칙에서부터 부당이득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좀 쓰고 살았는데 원래 저 선의 점유자가 과실 취득한다고 되어 있어. 선의 점유를 부하해서. 그럼 보세요. 얘는 나무 건물을 지금 무단으로 사용한 거예요. 근데도 과실을 취득해요. 그럼 얘는 정당한 권한 없이 법률상 오인 없이 나무 건물도 과실 취득했으니까 이 선의 점유자가 과실 취득한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부당하게 이득 취한 거예요. 그러면 741조에서 이 부당이득 얘한테 반환해 줘야죠. 그러면 선의 점유자가 과실 취득한 것은 법률상 오인 없이 쉽게 나무 건물을 이용해서 과실 취득했으니까 부당이득이다. 그 이거 반환해 줘야 된다. 하게 되면 선의 점유자가 과실 취득한다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는 범위 내에서는 부당이득도 성립이 안 된다. 그러니 선의 점유자는 취득한 과실 돌릴 필요 없고 확정적으로 당신이 가지시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요. 그래서 이 말이 워낙에 중요하다. 점검 딱 하고 가로친 2번에 악의점에 과실반환 의무는 동그라미 1번에 201조 2항 조문 자체가 최근에 지겹도록 나오고 있는데 이거 한글을 좀 한자로 바꿔놔야 돼. 그래야 그게 이해가 돼. 과실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되고 이게 본 시험에서는 한자를 가로 열고 표기를 해줘요. 한글로만 써놔버리면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앞구절에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한다고 이 과실은 요 과실을 말해요.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 뭐 차임이라든가 지로라든가 이런 거, 요 과실을 말한다고 한자로.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줄에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숙취하지 못한 경우 이 과실은 요 과실이 아니라 한자로 주의무를 게을렸다. 요 과실을 말해요. 두 번째 과실 한자로 요거라고. 이해했나요? 본 시험 이렇게 한자로 써줘. 헷갈리지 말으라고. 그 다음에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자기 잘못으로 수취하지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했다 그런 의미예요. 요 과실은. 그 다음 줄에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한다. 이 과실은 또 요 과실을 말해요. 세 번째 과실은 요 과실을 말한다고. 뭔 말 듣나요? 따라서 핵심은 그 뒷구절을 물어봐요. 얘가 지금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법규에 나와 있죠. 그럼 과실 대가를 보상해야 되는 경우는 자기의 잘못으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대가를 보상한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과실 없이
과실 없이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 줄 의무가 없다, 그 이야기야. 그걸 바꿔치기 잘해요, 조문 자체를. 그러니까 요 한글로 돼 있는 거, 이 새끼 본 시험도 이렇게 이거 과실까지 내면 엄청 헷갈려. 그러니까 한자로 가려고 표기를 해줘요. 앞에 과실은 이거, 두 번째 과실은 요거, 세 번째 과실은 요 과실. 요 과실 대가를 보상하니까. 이 무시가도 이 새끼 이렇게 무시가냐 말이야. 에? 집에 가서 190조 이하 무지 물어봐. 요즘에 조문 자체를 뒷구절이 핵심이야. 그 과실 그거를 바깥이 하니까 그거 정리 꼭 하시고. 그다음 멸치등단 책임에서 선의 점유자 책임 동그라미 1번, 이익이 현존한 데서 배당 책임진다. 그다음에 함정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동그라미 2번, 선의나 타주 점유자는 악의 점유자랑 마찬가지로 보호 필요성이 없으니까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 그게 핵심 포인트, 함정으로. 그다음 제일 밑에 가로친 2번, 악의 점유자는 전 손해 배상한다. 정리 딱 하고, 뒤에 비용 상환 청구에서 가로 1번에 필요비 상환 청구. 요거는 이제 거기에 도는 것처럼 목적물 현상 가치 유지 보존에 지출한 비용을 필요비 그라고, 동그라미 2번 핵심. 비용은 뭐를 묻지 않고서,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서, 요게 핵심 포인트. 모두 비용 상환 청구. 악의 점유도 비용 상환 청구한다. 지겹도록 출제해요. 거기에 위에 두 개하고 차이점이야. 그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고 가르쳐 드렸는데, 선의 점유자처럼 과실을 취득한 경우는 이제 잘 보세요. 법은 상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과실을 취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내 건물 말고 남의 건물로부터 과실 취득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을 수리할 때 통상의 수리비 정도는 당신이 갑의 건물로부터 과실 취득했으니까 취득한 과실을 가지고 통상의 수리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요게 우리 상식에 맞잖아요. 그게 동그라미 3번. 점유자가 따라서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 청구 못해요. 남의 건물부터 과실 취득했으니까 그 취득한 과실과 통상의 수리는 네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다 그 말. 법의 취지가 그 상식에 맞잖아요. 그다음 유익비는 집중해야 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필요비, 유익비 요 내용은 앞으로 민법 끝날 때까지 임대차까지 지겹도록 나와요. 필요비, 유익비란 말이 지상권에서 나오고 전세권에 나오고 유치권에 나오고 저때 임대차도 나오고 지겹도록 나오는데 필요비, 유익비 내용은 똑같아요. 따라서 두 번 다시 앞으로 필요비, 유익비 요 내용은 설명 안 해줘요. 점유권을 배웠습니다 하고 시간 없으면 계속 넘어갈 건데, 따라서 이런 거는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 여기 유익비는 필요비하고 달리 세 가지 특징이 좀 있어요. 어떤 경우든 유익비는 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 첫째, 개념상으로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켜서 지출한 비용이 유익비이기 때문에 유익비는 무조건 상환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1.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서 상환 청구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나는 이 건물의 값어치를 증대시킨다는 요랑으로 비용을 지출했지만 실제로 값어치가 증가가 안 됐다. 그럼 얘는 헛돈 쓴 거죠. 헛돈 써놓고 돈 달라고 하면 나쁜 새끼니까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서 상환 청구한다. 두 번째, 이게 또 아주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얘는 여기 통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지출했어요. 1,000만 원을. 지출 금액 1,000만 원. 결과 건물의 값어치는 3,0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증가액은 3,000만 원, 지출 금액 1,000. 근데 증가는 3,000. 그러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상환을 받느냐에 따라서 양자사 이해관계가 대립이 되겠죠. 얘 입장에서는 어떤 걸 청구할 것 같아요? 증가액. 얘는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지출액. 이렇게. 그래야 이득이니까 서로 간에. 따라서 이 증가액하고 지출액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상환하는데 이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엄청 중요하겠죠. 얘가 선택권 가지면 당연히 얘는 이걸 선택할 것이고 얘 같으면 이걸 선택하니까. 근데 원리는 항상 똑같다. 비용을 지출한 자 말고 비용을 상환해 줄 자, 상대방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민법에서는. 여기는 상대방이 누구예요? 회복자죠. 회복자. 따라서 증가액하고 지출금액 둘 중 하나는 항상 누가 선택을 한다? 상대방 쪽에서. 여기서는 회복자. 알아들었나요? 그렇게 정답 고르시라고 말이야. 계속 나오니까. 다른 경우도 똑같이. 상대방이 선택해요. 왜 중요한가는 이제 두 분 다 설명 안 해드려요. 이런 거 계속 오면은 1년 걸도 이거 한 번도 못 끝내. 그러면 여러분이 전화 그냥 망해버려.
그러니까 알아서들 하시라고 이제. 그다음 세 번째, 필요비와 달리 유익비는 여기 하나 인정이 돼요. 요 살았던 회복자애가 법원에다가 재판장 나가요. 돈이 요즘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익비는 좀 말미를 좀 주세요. 해서 유익비 경우는 상당한 상환 기간의 허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말미를 좀 달라고. 필요비는 이게 허용이 안 되지만 요 세 가지가 유익비 특징이니까 세 가지 점검 잘 하세요. 거기 밑에 보면 다 쓰였어. 동그라미 2번 가액 증가 현존한 경우 그 다음 줄 누구 선택? 회복자 선택. 이것만 외우지 말고 항상 선택은 상대방이 한다 이렇게 하지 오류가 없다고 말해요. 전세권 같으면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전세권도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에 비용 지출하면 유익비 상환 청구해요. 그럼 증가액 지출액은 누가 선택할까요? 전세권 같으면 지출한 놈 말고 상대방 전세권 설정자가 선택한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런 식으로 고르시라고 앞으로 나오면.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상당한 상환기간을 뭐 할 수 있다? 허용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했잖아요. 필요비하고 달리 정리 따박따박 하시고. 그 다음 우측에 비용상환 조건 행사에서 동그라미 2번에 비용 지출 앞에 행자가 하나 들어갔죠. 그거 빼시고 그 동그라미 2번이 판례가 또 아주 중요한데 비용상환 조건은 언제 발생하냐 이게 시험에서 많이 물어봐요. 여기 이제 임대차나 뭐 전세권, 유치권, 그 다음에 점유자 회복자 관계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언제 비용상환적 발생하느냐 많이 물어보는데 여기 점유자 회복자 관계는 원리가 딱 정해졌어요. 얘가 점유물 반환 청구 한때, 거꾸로 말하면 얘가 점유물 반환 한때, 얘는 반환 청구 한때, 거꾸로 하면 반환 한때. 요때 비용상환 조건이 발생이 돼요. 동그라미 2번. 행자 그래서 빼시란 거예요. 그게. 확인했나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동그라미 3번 뒤에 이제 유치권을 비우면 금방 하는데 여기 오는 이 갑이란 놈이 비용을 상환 안 해주면 여기 이제 점유자는 뭘 할 수 있느냐 당신이 비용 상환할 때까지 이 건물 반환 뭐 하겠다 이런 권리를 민법에서 유치권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이 경우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근데 외우지는 마세요. 뒤에 유치권 공부하면 저절로 알아 이런 거는. 제가 지적해 준 거는 이해 못하면 체크라도 해놓고 혼자 공부할 때 언제까지 여러분이 제 밑에서 짱똥 쌀 필요는 없잖아요. 하산할 때 있으면 하산도 해야 되니까 혼자 공부할 때 대입에 체크라도 해놓으라고 말이요. 그 다음 점유보호 초과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세요. 아까 이런 말을 써 서두에 점유권은 점유권 자체에서는 두 문제가 나오나 분류를 보면 점유권하고 본권 둘로 나누니까 물권 8개를 여기 5문제 값어치를 갖는다. 특히 본권 물어볼 때 점유권도 같이 물어보는 경우가 요즘 목수로 많다 그러는데 여기 저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권도 물권이니까 물권의 조건 세 종류가 똑같이 인정이 돼요. 따라서 반환 청구권, 방해저거 청구, 방해막 청구 세 종류가 똑같이 인정이 되는데 지금부터 있는 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 갑이 예를 들어서 노트북 소유자고 동시에 점유를 한다. 그럼 아까 서두에 가르친 거죠. 얘는 물권 2개를 갖겠죠. 근데 이때 의뢰한 놈이 노트북을 뺏어갔다. 그러면 물권 2개를 동시에 침해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1. 소유권을 주장해서 노트북 반환 청구. 이게 소유권, 본권에 기인한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고 점유권도 침해되었으니까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반환 청구권. 이걸 줄여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에요. 물권 조건 2개가 동시에 발생이 돼요. 이렇게 같이 물어봐 시험에서는. 근데 우리는 위에 거는 소유권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을 것이고 점유권을 공부하니까 지금 이 책에는 점유권 부분에 요 밑에 거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반환 청구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고할 때는 이것도 같이 해야 된다는 항상. 그래서 이게 5문제 값어치를 간다고 말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어디 연습 한 번만 해보자.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못 외워요. 의뢰한 놈이 토지를 빌려서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이 토지를 A가 침탈 뺏어갔을 때 얘는 얘한테 권리행사 어떻게 해야 되는가? 1. 지상권도 물권적 침해당했으니까 1. 지상권에 기인한 물권적 발칙 행사하겠죠. 동시에 뭐 지상권자 점유도 하니까 점유권도 같이 가져요. 그럼 이걸 기계처럼 떠올리셔야 돼. 물권 2개 동시 침해당한 이 경우도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반환 특권 이렇게. 그래서 점유권 모르면 이 본권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권은 확실히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 듣겠나요? 따라서 우리는 위에 거는 요 소유권에서 배우고 아까 여기 지상권 같으면
재산권에 대한 물권 조건 재산권에서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밑에 점유권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그 중에서도 압도적 출제가 돼요. 방해적 청구, 방해방 청구 별로 안 나오고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압도적 출제된 이유는 뭐냐? 요 세 가지 거를 집중 물어본다는 거. 다시 하게요. 소유권, 본권에 대한 물권 조건은 소유권 부분에 따로 나오고 우리는 밑에 것만 점유물 반환 청구권. 첫째, 침해의 태양이 요거는 점유 침탈이 있어야 돼요. 그럼 침탈이 없으면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 침탈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자 의사에 기하지 않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빼앗기는 걸 말이에요. 따라서 시험에서 지겹도록 물어보는 거, 사기에 의해서 물건을 인도해 주었다. 이런 거는 점유 침탈이 없어요. 사기에서 물건을 인도해 준 것은 점유자가 기망을 당해서 인도해 주기 때문에 점유자가 자기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 물건을 인도해 주는 것이지 빼앗긴 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사기에서 물건을 인도해 준 거는 점유 침탈 없으니까 점유물 반환 조건 행사 뭐 한다. 책으로 돌아서 점유물 반환 조건 동그라미 이름 요건에서 기억번 점유 침탈했을까? 그 중에서 니인번 판례 거기 있잖아. 사기. 거기 점유 회수란 말은 점유물 반환 청구를 점유 회수 청구라고도 이야기해요. 회수란 말이나 반환받는 말이 똑같으니까. 그러나 시험에서는 주로 반환 청구란 말을 많이 써요. 회수 청구란 말은 별로 사용 안 하고. 근데 거기는 회수란 말이 쓰여 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야. 그다음 뒤에 넘겨서 상대방. 여기서 점유물 반환 청구 상대방은 누가 되는가? 이걸 또 집중 물어봐.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누구냐? 일단 얘가 뺏어갔으면 침탈한 자, 얘한테 점유물 반환 청구하고 얘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 포괄 승견이죠. 얘는 동일시하니까 포괄 승견한테는 당연히 점유물 반환 청구하고 문제는 특정 승견이 문제라는 거. 얘가 이자로부터 이 노트북을 매수를 했다. 얘가 노트북을 뺏어갖고 요걸 매수를 했다. 특정 승견 요런 애들. 요런 애가 이제 시험에서 나온다는 거. 악의의 특정 승견 안에서만 점유물 반환 조건 행사하고 얘가 선인 경우는 점유물 반환 조건 행사 뭐 한다? 요거.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2번 그 뒷페이지에 상대방. 204조 2항. 특정 승견 그 특별 승견이라고 써놓은 거. 매수인 같은 애. 요놈 조심하라고 말이야. 악인 경우 안에서만 상대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밑에 4번의 제척기간 요거 시험에 쏟아져 나와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사하라. 이게 이제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 기간, 권리 행사 기간을 제척기간 그러는데 요 1년 이내 행사하라. 요 제한을 두고 있는데 뒤에 보면 출소기간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 말 자체도 또 시험에서 따로 물어본다는 거야. 여기 출소기간은 글자 그대로 한자로 이렇게 쓰니까 소를 제기하는 기간이다. 그런 의미야. 따라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보다 더 확실한 걸 요하기 때문에 요 기간 내에 반드시 법원에 물론 상대방이 응해버리면 소송할 일이 없겠지만 응하지 않으면 요 1년 이내에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제기 기간을 다른 말로는 출소기한 그래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4번 제책기한 따라서 세 가지가 침해의 태양 점유 침탈이 있을 것. 따라 사기의 경우는 점유물 반환 청구 뭐한다 침탈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상대방 악의의 특정 승계인만 점유물 반환 청구 상대방이 되고 선의 특정은 안 된다. 요거 정리 딱 하고 제척기간 1년에 걸린다. 1년 이내에 점유물 반환 청구한다. 요 세 가지 핵심이에요. 요걸 집중 물어봐요. 그 다음 방해제거 청구는 별로 물어봤고 방해 예방 청구권은 딱 한 가지 걸 물어보는데 요거 잠깐 7번 보세요. 이거는 말장난하는 거 아닌데 깜박하면 속아요. 100% 속게 돼 있다고. 그래서 처음에 방해방 조건 나오면 딱 이것부터 확인할 습관 들이셔야 돼요. 방해방 조건도 보세요. 갑이 건물 소유자 동시에 점유자. 인근에서 의리 건축공사를 하면서 계속 깊이 파들어간다. 현재 건물이 붕괴된 건 아니지만 깊이 파들어가면 붕괴될 염려. 건물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이 침해당할 염려가 있다. 이때 1.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방 청구권. 내가 소유자다 지방철제를 또는 점유권에 기인한 방해방 청구권. 우리는 지금 밑에 거 공부하였고. 그런데 이 경우는 보세요. 이 갑이 의뢰에게 엠마 깊이 파들어가면 건물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예방조치해달라 방해 예방 청구하든가 또는이에요. 또는 못하겠거든 그 이야기라고. 못하겠거든. 네가 깊이 파들어가면 건물을 붕괴되고 그러면 손해배상 해줘야 되니까 장래의 손해발생에 대비해서 손해배상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을 시켜달라. 요리 청구하는 것을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딱 이거는 선택적으로 권리행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반환 청구 같으면 보세요.
갑은 노트북을 을이 뺏어갔다 그러면 반환 청구하고, 그 다음에 사용 못했으니까 손해가 생겼으니까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도 하는 거예요. 반환 청구나 방해 제거는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도 미스로 돼 있어.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무슨 말 알아들어요?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 동시에 한다고 말이야. 근데 방해방 청구권은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선택적으로 권리행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방해방 청구권에서는 거기 206조 1항에서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다음 청구할 수도 이렇게 되는데, 또는을 미스로 바꿔치기 잘해요. 그럼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한 문제에서 떨어져 놓고 욕을 쌍소리 엄청 하네요. 개새끼들의 민법은 말증하는 거 아니라도 막 악놈의 새끼가 또는을 미스로 바꿔치기가 나 떨어지게 만났다고. 근데 이거는 본인 두 번 죽이는 길에 말증하는 게 아니고 방해방 조건 특징을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방 조건 나면 지문에서 그것부터 확인하는 습관 들이셔야 돼. 순간에 이걸 확인 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바꿔치기 해놓은 거를. 이 말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또는을 무엇으로 바꿔치기 한다? 미스로 해. 요 미스로 이렇게. 그 위에 조문 보세요. 반환은 그 앞에 봐보세요. 221페이지. 반환 청구는 반환 204조 1항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도 동시에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 뒤에 보세요. 점유율 방해 제거 205조. 그 1항 봐보세요.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잖아요. 동시에. 그 차이점을 깨우쳐야 된다 그 이야기라고 지금. 제 말 알아들어요? 방해방 조건을 바꿔치기 잘해요. 또는을 예방 및 손해배상 담보 그러면 100% 틀리게 돼 있다고. 우리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 맞힌 사람 별로 없다네. 그렇게 이야기해 들어도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 우측의 점유소와 본권의 소를 봐보세요. 이게 아까 가르쳐 드린 거예요. 요거 갑이 노트북 소유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 점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 응하지 않으면 소송. 따라서 소유권, 본권에 기인한 소송하고 점유에 기인한 소송은 서로 별개 독립 소송이야. 서로 영향을 안 미친다. 그런 이야기 거기도 있잖아요. 208조에. 그거 딱 한번 읽어보고. 자료구제는 시험에 나올 일 없지만 자료구제 시간적 한계 어떤 건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시간적 한계를 넘어서면은 물권적 조건 행사해야 된다. 시간적 한계 넘어섰으니까 그 관계만 이해해 두시면 돼. 그 종류 같은 거 시험에 안 나오면 외우실 필요 없고. 그 다음 준점유는 모른다고 해서 공부하는데 지장 없고 시험에 나올 일 없으니까 완전히 제껴버려도 상관없고. 준점유가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건 몰라도 공부하는데 지장 없고 시험에 나올 일 없고. 그 다음 뒤로 쭉 넘겨서 소유권은 여기서 본권이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두 개로 나누는데, 제한물권에 대응해서 소유권을 다른 말로 완전 물권이라도 이야기를 해요. 왜 완전 물권을 갖느냐? 소유자가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 등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 소유자는 소유물을 완전하게 지배한다 그래서 완전 물권. 그래서 제한물권은 소유권 행사 있어 제한한 대로 제한물권. 소유권은 앞쪽에 의미 성질, 뒤에 239배 상린관계 위에까지 시험하고 상관없으니까 집에 가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린관계부터 이제 시험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